적용이 여사는 나이가 들면 아이들이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기대할수록 실망스럽다. 예전에는 문자만 보내면 아들 지훈이가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아무리 바빠도 엄마 밥 먹었어요? 또는 엄마 잘 지내세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시간을 좀 씁니다. 그만큼 마음이 따뜻해요. 이제 휴대전화를 들 때마다 아이에게 문자를 보내야 할지 고민한다. 방해할까 두렵고 무시당할까 두렵고 내가 보낸 메시지들이 오랜 침묵만 돌려받을까 두렵다. 용기를 내어 보냈을 때 제가 받은 것은 바쁘다. 다음 날 보자라는 짧은 글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언제 올지 몰랐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심지어 한 달이 지나도 나는 계속 기다렸다. 제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가요? 저는 제 아이들을 걱정하고 사랑하고 돌보는데 제 일생을 바쳤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난 아이와 대화하는 것을 삼가야 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아이들이 돈을 주거나 은혜를 갚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냥 목소리 듣고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잘 지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으로도 나는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그 작은 것 또한 사치스러워지는 것 같다. 많은 밤 동안 뒤척이며 나는 내가 어디에서 잘못한 것이 있는지 궁금했다. 제가 아이의 감정에 너무 기대했나요? 아니면 이 나이에 저는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가질 것이고 아무도 영원히 자신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것은 아무리 강한 척해도 휴대폰 화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끔하고 언제 올지 모르는 메시지가 오기를 기다린다. 남편 민석 씨는 일찍 세상을 떠나 어머니와 딸이 서로 의지하게 됐다. 그때 지훈이가 너무 어려서 제가 쓰러지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내가 노력하기만 하면 내 아이는 좋은 미래를 가질 것이고 그는 어머니에 대한 은혜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항상 내 마음이 무거워도 아이들이 친구보다 뒤지지 않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한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한 푼씩 저축하며 단지 내 아이들이 더 충분한 삶을 살기를 바랄 뿐이다. 살을 내는 듯한 추운 겨울날을 기억하며 작은 자취방에서 몸을 움츠리며 지훈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난방비를 한 푼 한 푼 아끼려고 애썼다. 나는 그 아이가 고열이 났던 밤을 기억하고 나는 밤새도록 아기를 품에 안고 아이가 빨리 건강해지길 기도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새 옷을 사준 적이 없지만 지훈이가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항상 노력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쉬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희생하기만 하면 제 아이는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던 날 나는 울었다. 피곤하거나 속상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이가 결혼하는 날 나도 눈물을 흘렸지만 감히 인정하지 못하는 불안과 불안의 눈물이었다. 나는 자신의 집을 갖게 되면 아이들이 나에게서 점점 멀어질까봐 두렵다. 나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했고 아이가 그것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어머니를 항상 기억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멀어진다는 것을요. 예전 같으면 전화만 하면 바로 받던 지훈이 이제는 내가 전화할 때마다 엄마, 나 바빠요? 다음에 헤어라는 황급히 답장을 받는다. 다른 때는 언제인가요? 내일인가요? 다음 주인가요? 아니면 절대인가요?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건 여기 서서 기다려도 언젠가 지훈이가 돌아와서 엄마, 항상 보고 싶어요라고 말할 날이 온다는 것뿐이에요. 난생 처음으로 내가 더 이상 남자들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다. 나는 삶이 아무리 변해도 모녀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항상 생각한다. 하지만 그날이 오면 지훈이가 제게 전화를 하는 날은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아닌 아버지의 보험금을 물어보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잠깐 멈췄고 심장이 조금 조였지만 여전히 침착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 돈이 내가 작은 펀드에 투자했는데 나중에 인생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솔직히 말했다. 나는 아이들이 내 걱정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닙니다. 지훈이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는 내가 무모하다고 비난하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내가 먼저 그에게 의견을 묻지 않은 일을 했다고 비난한다. 나는 순웃음을 지었다.
내 평생에 나 자신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것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 나를 비난한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훈 씨 마음속에 제가 얼마나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감히 여쭤볼 수가 없네요. 나는 감히 돈을 제외하고 아들이 그의 어머니에게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지 물어볼 수 없다. 하지만 제가 더 괴로웠던 것은 며느리가 독자분과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낯선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드러웠다. 그녀는 매우 귀찮고 항상 애정을 요구하기 위해 불쌍하게 보인다. 돈이면 충분해. 누가 한가해서 신경도 안 써.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사람들의 눈에는 모녀의 감정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었다. 저는 제 아들이 확실히 며느리와 같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내가 품었던 진심으로 사랑했던 아들이라고 믿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저는 너무 순진했어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곳에 대한 기대와 감정을 그만두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엄마의 마음이 그렇게 켜지고 꺼질 수 있는 스위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평생을 사랑하는 데 바쳤지만 어쩌면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더 이상 전화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지훈이가 부르는 건지 불이 나게 달려갔을 텐데 이제는 좀 차분하게 하는 법을 배웠다. 저는 더 이상 허탈해지고 싶지 않아요. 나는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것에 너무 익숙하다. 나는 사소한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매일 아침 저는 발코니에 가서 작은 화분에 하나씩 물을 주고 더 이상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여전히 그들을 돌볼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만 먹어도 새로운 요리법을 배운다. 집 근처 공원을 거닐며 새들의 지저귐, 바람 부는 소리를 듣고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 하지만 아무리 해도 하루의 매 순간 스며드는 외로움을 막을 수 없었다. 가게에서 오랫동안 골라온 작은 인형인 손자에게 선물을 보낸다. 나는 그녀가 선물을 안고 밝은 미소를 짓는 모습을 상상했다. 큰 기대는 안 하고 수민이한테 고마워요. 너무 좋아요라는 간단한 문자 한 통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내 전화는 여전히 조용하다. 문의도 선물이 도착했다는 말도 없었다. 전화해서 물어봐야 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그만뒀어요. 귀찮은 것으로 보일까 두렵고 차가운 대답을 다시 받을까 두려워서 마음이 더 싸늘해졌다. 지훈 씨 생일이 되면 아무리 바빠도 이날을 잊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옛날에는 매년 그의 생일이 되면 집이 아무리 가난해도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열심히 요리하고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케이크 살 돈이 없어서 떡을 만들어 작은 촛불을 꽂았던 기억이 난다. 지훈이 촛불을 끄자 나는 조용히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했다. 올해는 지훈이가 좋아하는 요리, 간단한 저녁 식사도 준비했습니다. 나는 계속 기다렸고 결국 그에게 전화하기로 결정했다. 5분, 10분이라도 들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전화기 너머의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바쁘고 낯설다. 엄마, 나 골프장에서 장인어른 데리러 가야 돼. 못 갈 것 같아. 나는 멈췄다. 그 말은 나를 갑자기 깨닫게 했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의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나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그래, 그런가. 라고만 말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찬밥 그릇을 바라보았다. 테이블 위에는 아침부터 사온 작은 케이크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 의미도 없다. 촛불을 불어서 껐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그의 엄마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나서 설날이 되면 나는 여전히 약간의 희망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아무래도 새해면 지훈 씨가 저를 기억하실 것 같고 안부 전화도 하실 것 같고 나는 아무리 냉담해도 진정은 여전히 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전화벨이 울려요. 지훈 씨. 나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고 무의식적으로 내 목소리는 흥분되었다. 지훈아. 하지만 아들이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 전화한 것은 아니다. 질문도 없고 어머니에게 건강을 기원하는 질문도 없습니다.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엄마, 아기 의자 사주세요. 좋은 거, 한 5천만 원. 나는 얼핏 놀랐다. 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것도 설날을 축하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금전적인 요구일 뿐이다.
아마 지훈 씨 눈에는 제가 이제 금융의 원천이 된 것 같아요. 나는 코웃음을 쳤고 씁쓸하면서도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엄마는 돈이 없어. 그리고 곧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질문도 없고 새해 인사도 없습니다. 나는 빈방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설날의 거리는 분주하고 모든 집이 함께 모여 있으며 나만 혼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지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아들의 눈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느낌이다. 마치 내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몇 년 동안 그를 키우고 사랑한 적이 없는 것처럼. 저는 거기에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제가 처음부터 잘못한 걸까요? 내가 너무 많은 사랑을 주고 너무 많은 희생을 했는데 언젠가는 사람들이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만 소중히 여길 것이라는 사실을 잊었나요? 평생을 지훈이를 사랑하면서 보냈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적은 없는 것 같다. 나는 많이 울곤 했다. 텅 빈 방에서 혼자 누워있는 밤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렇게 낯설게 보일 정도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궁금하다. 지훈에게 지나치게 응석받으려 해서인지 아니면 너무 많은 희생을 했는데 가족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잊어버려서인지 자신을 탓한 적이 있다. 하지만 제 가장 큰 실수는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지훈에게 기쁨, 행복, 심지어 삶의 의미까지 모두 거르며 아이를 위해 살아왔다. 저는 제 아들만 잘 살면 저도 행복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실수투성이의 교환이었습니다. 나는 내 삶을 단 한 사람에 돌도록 내버려 두었지만 자녀도 자신의 삶을 갖게 되고 다른 우선순위가 있고 나보다 더 중요한 다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저는 제 아이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인 것처럼 살아왔고 언젠가는 제 아이의 기억 속의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수년 동안 투자했던 땅을 팔기로 결정한 날, 그 소식은 지훈의 귀에 매우 빠르게 다가왔다. 나는 그가 결혼한 이후로 우리 집에 그렇게 빨리 오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내 마음속에는 희망을 원하지 않아도 한 줄기 기대가 있었다. 이번에는 제 아들이 저를 정말 걱정해주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는 내가 노후를 돌볼 충분한 돈이 없을까봐, 내가 힘들까봐 두려울 것이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어머니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훈이가 집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한 말이 나를 완전히 깨웠어. 엄마가 팔면 하나 줘, 맞지?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은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없다. 그 순간 나는 갑자기 더 이상 슬퍼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훈이의 모습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이해할 만큼 실망감을 많이 겪었어요. 나는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관심을 기대할 수 없다. 나는 내가 여전히 어머니를 사랑하고 내가 그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했던 시절을 기억한다고 계속 자신을 속일 수 없다. 나는 내가 늙었을 때 가장 큰 정신적 지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아이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금 저는 낯선 사람을 보고 있을 뿐인데 그 사람은 제가 잘 지내는지 외롭지 않은지 뿐만 아니라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유일한 관심사가 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다. 더 이상 고통스러운 밤도 더 이상 조용히 떨어지는 눈물도 없다. 더 이상 바랄 필요도 없고 지훈 씨한테 아무것도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엄마로서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손을 놓았다. 처음으로 나는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 저는 그냥 평온해요.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일 것입니다. 나는 늙으면 가족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저는 아이들이 성장하기만 하면 평생 그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아이들과 함께 평화롭고 보살핌 받고 사랑받는 날들을 보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항상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요. 가족, 아이들,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 자신이다. 나는 울었고 상심했고 괴로웠지만 지금은 충분합니다. 나는 기대와 실망으로 여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을 계속 붙잡고 싶지 않다. 나는 평생을 남을 걱정하며 보냈지만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이다. 저는 제 돈으로 여행을 하고 제가 여태껏 기회가 없었던 저 바깥 세상을 구경할 것입니다.
꿈꿔왔던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삶을 원하는 대로 느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저축하고 싶지 않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저축하고 싶지 않다. 지훈 씨는? 그는 내가 혼자서 자라왔던 것처럼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때가 됐어. 이제 저는 기댈 곳을 그만두고 그 뒤에 조용히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을 그만둘 때입니다. 언젠가 내가 자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면 아마도 너무 늦었을 것이다. 당신은요? 이런 느낌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신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저와 함께 공유해 주세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우리 같은 사람들이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